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좀 아쉽게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시장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그냥 어제 음봉 빠지고 반등입니다. 근데 반등이 크진 않죠. 그래서 분봉으로 봐도 비트코인 결과상 새벽까지 반등을 잘 나타내줬는데 여기가 이제 새벽 4시 정도 됐어요. 시간대가. 그래서 근처는 도달해줬는데 반등이 실패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1시간 동향으로 봤을 때 거래가 상단까지 올라와 주면서 늘어난 매물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터졌었던 매물이 좀 들어오면서 슈팅도 나왔다 밀리게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시세가 한번 지금 자리에서 등장했더라면 조금 더 모양은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에 좀 방향을 어떻게 보냐면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재시도가 될 것 같아요. 상단 근처에 왔다가 약간의 이제 조정을 좀 주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넉넉히 잡고 봤을 때 일자가 19일이에요. 19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뭐 이번 주에 결과를 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왜 상승 쪽으로 보냐. 자, 이 문제를 나스닥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최근에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던 거는 붕괴 시점 이후에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하단부를 지금 지켜줬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 비트코인하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지 구간이 이제 발생했었는데 종가로 지켜줬죠. 나스닥도 종가로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하루 이틀 정도 반등 나오면서 지금 코인들이 조금 올라와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왜 상승 쪽에 대한 무게냐면 이 두 번째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지막 구간이었던 지지선, 그러니까 나스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번에 주봉에서 봤던 것처럼 최종 라인에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데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또는 전체 알트 시세로 인한 그 포인트가 한 19,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900포인트 정도. 800에서 한 900포인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 비트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시장을 왜 굳이 18,900에서 18,8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지금 나스닥 기준 보면은요. 비트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이더리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그 애들만 가지고 와서 이거 묶어서 봤을 때 비트 과열 구간에서 반등 자리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다 동일하게 우리 저번에 주봉 월봉으로 갔다가 봤을 때 일정하게 얘도 1 가면 뭐 나스닥도 1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은 어느 정도 일치해 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얘네 사이클이 3개 다 맞물렸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나스닥뿐만이 아니고요. 이더리움 반등 구조하고 비트 반등 구조가 안 끝났어요. 이번 주 주말까지 좀 지속될 거로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요 나스닥이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와 줄지 아니면 여기 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가 상단까지의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려있는 공간은 여기인데 바로 여기 최근에 지켜졌던 지지선 다음 저항이 첫 저항입니다. 첫 저항 여기. 두 번째 저항은 이제 완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고 처음 라인을 일단 뚫어줬냐 못 뚫어주었냐 이거 갖다가 평을 내린 다음에 다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이제 여기서 뭐 18,800에서 9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는 얼마 정도 올라올까라고 봤는데 여기 곱하기 2배에서 3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 포인트를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동일한 관점을 주고 있고 낙폭에 따른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누가 좋은 얘기를 해서 반등이 나오든 간에 전체 구조가 반등 위치로 잡혔다는 게 현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기가 나눠집니다. 왜냐면 나스닥은 뭐예요?
나스닥. 다우 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다우 시장 나스닥 다르죠. 소형 애들을 다루는 집단이 나스닥 시장인데 얘하고 또 누구하고 가장 유사하게 닮아 있냐면 알트코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비트, 이더, 알트가 짬뽕에서 거기다 나스닥까지 맞물려 있는데 강세로 따지자면 알트하고 비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알트하고 이더, 자, 동등한 선에 있어요. 흐름상. 조건 자체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동등한 거고요. 비트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흐름은 동일해요. 흐름이 동일한 중에서 1순위가 누구냐를 따지자면 이제 알트하고 이더를 뽑은 것 뿐이고 그 다음 후순위가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것 뿐이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이 동일한데 거기서 순위권으로 보니까 알트하고 이더가 선두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약간 비트코인이 못 가더라도 얘네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누구하고? 나스닥하고 이렇게 동시 상승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원화 거래소로 와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고 추가 돌파까지 한번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구조고요. 이 흐름이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원화 값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4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방금 나스닥 대비 보자면 그래서 전체 단기 고점 이후에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 14,000, 1억 4천에서 뭐 1억 3천 후반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은 진짜 잘 간 거예요. 얘는 그냥 잘 갔습니다. 요 정도 반등만 나와도.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가든 뭐 그냥 반등으로 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만 가져도 비트코인은 흐름이 1단계에서 1차에서 2차 라인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구조를 다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시 시세가 강해질 건지 약해질 건지를 좀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검토 때문에 일단 여기 반등 이후까지는 좀 바라보면서 알트코인들을 추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 뭐 1%도 안 돼요. 이더리움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1.5%밖에 안 돼요. 근데 20% 상승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죠? 티는 안 나죠? 네, 우리가 후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X 링크나 드리프트나 뭐 팬들, 페페 기존에 보면은 다 못 갔던 애들이 이제 어떻게 좀 머리를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올라온다고 그래서 막 우와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아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카 이제 이런 코인들도 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갔었던 게 바운스 토큰인데 바운스 토큰은 단기 상승폭으로 올라가줄 정도 올라가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패스를 해야 돼요. 당분간. 왜냐면 한 마디가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강세로 간다 그래도 지금 보면 XRP 잘 가요? 알트코인보다 못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잘 갔었던 솔라나도 알트코인보다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는 뭐 이유는 많겠지만 아무튼 바우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가벼운 알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만 따지면 여기부터 현재 이 지점까지 330% 상승했습니다. 330%. 자, 그러면은 얘가 상장된 이후에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자, 요 정도 다시 왔다는 겁니다. 꼭대기를 다시 왔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고, 조정 기간 빼면 한 열흘 되나요? 그죠? 상승만 따지자면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올라오는 코인들도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른다. 꼭 그 관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 대한 전체 흐름을 읽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흐름을 읽는 동시에 어느 쪽의 시장이 강해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 주도하에 시장이 강해질 건지 아니면 이더리움 주도하에 시장이 강해질 건지 그렇게 분류를 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 상승하는 모든 코인들 있죠. 오늘 올라가는 코인들, 어제 갔던 애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결과물이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끝날지 결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이 끝나고 나면 추가 상승은 더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요. 알트코인 시세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빌려요. 잘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저녁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비트코인과 전체 시황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